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삶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과 그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친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냐며 농담을 하고 싶은 걸 실컷 하다가 굵고 짧게 살겠다고 호기롭게 말하는 친구가 꼭 한 명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호기로움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날로 발전하는 문명과 의학은 사람이 짧게 사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죽는 날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내 힘으로 걷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다 떠나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이들의 가장 큰 바람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약 83세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산출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평균적으로 한국인은 10년 정도 질병이나 장애를 앓다가 사망한다는 뜻인데 이 기간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리 근육이 다 빠져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거나 치매가 와서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쫓아오는 노화를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분들과 60대나 70대를 기점으로 한순간에 훅 늙어버리는 분들의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어떤 전문가들은 70대가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인정신의학 전문의인 와다 히데키가 쓴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에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드느냐에 따라 이후 20에서 3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30년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노쇠해 힘겨운 30년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죠.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저자가 알려주는 70대에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과 노화 속도를 늦추는 관리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의사의 지시대로만 따르다 보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편이 좋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는 장수 자체의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 전공 분야 특정 장기의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내과 의사는 호흡기만, 소화기내과 의사는 소화기만 보고 환자를 진찰합니다. 의사가 몸에 좋다고 말해도 사실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그 장기에만 좋다는 뜻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작 70대가 되면 우리 몸 어느 하나만 챙겨선 안 됩니다. 여러 장기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정 수술이나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해야만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괜히 의사 말만 믿고 이것저것 하다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의사가 무언가를 권유할 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이 조언이 정말 내 건강한 만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정보도 수집하고 다른 의사의 진단도 들어보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가족 간병을 직접 맡게 되는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70대가 되어 배우자를 돌보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병만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송두리째 망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병이라는 건 보통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취미도 잃고 오락거리도 없게 되죠. 정신적 압박이 커지고 몸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결국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
단번에 무기력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대 전후에 가족 간호 상황이 닥치면 간병보험 제도를 활용하거나 요양시설에 맡기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 결정을 했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죠. 돌보는 사람이나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가족 간병을 미덕으로만 여기다 보면 고령화 사회가 더 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계속 누워만 지내는 생활이 건강 격차를 크게 만든다는 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떤 80대 어르신은 일상생활은커녕 거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산책을 하고 수영이나 골프 같은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죠. 고령층으로 갈수록 신체 능력과 뇌 기능이 개인차가 크게 벌어지는데 이 격차는 결국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사람은 열흘 정도 아파서 입원해 있어도 곧바로 회복하지만 70에서 80대가 되면 10일만 누워 있어도 운동 기능이나 뇌 기능이 한 번에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몸을 쓰고 뇌를 사용해서 유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70대는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연령대라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빈둥대거나 사람 만나기를 귀찮아하게 되면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이 급격히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욕 저하는 뇌 전두엽이 노화하는 것과 남성 호르몬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욕 상실이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적입니다. 운동이나 뇌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으면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럼 점점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여기에 고기를 먹지 않는 식습관도 노화를 재촉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야채 중심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뇌 신경전 달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줄어들면 행복감이 줄고 활력이 떨어져 우울증 위험도 커집니다. 또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해서 약으로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추면 발기부전이나 의욕 저하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를 전혀 못 드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건강을 위해 일부러 육식을 완전히 끊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질병이나 부상 같은 위험이 한순간에 찾아와 훅 늙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암이나 뇌경색 같은 중대한 질환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니 어떤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하죠. 우울증도 이 시기에 큰 위험 요인인데 우울해지면 밖에 나가거나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식욕도 떨어져서 급격히 근육이 빠지기 쉽습니다. 중년에 겪던 인생의 위기가 70대에 닥치기도 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결국 70대에 익힌 생활 습관이 이후 30년의 삶을 크게 좌우한다고 합니다. 일하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70대를 전후로 직장이나 일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현역일 때는 루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쓰고 머리를 쓰게 되지만 이제 은퇴하면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을 금방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70대가 만들어둔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70대의 산책 습관을 들이면 80대에 들어서도 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 등산을 즐기던 분이 등산이 어려워진다면 그 대신 다른 운동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와다 히데키는 70대야말로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합니다.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면서 80대에 연착륙해야 간병받는 상태로 전락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자는 평생 늙음을 막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80대 후반으로 가면 누구나 어느 정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시점부터는 노화를 수용하며 편안히 살아가야 좌절감이 덜하다고 하네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80대가 넘어가면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들이 부쩍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면 내가 큰 병 없이 천수를 누리니까 늙음도 겪는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70대는 한창 늙음과 맞서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80대가 넘어서도 어느 정도 활동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시기가 마지막으로 노화 속도를 늦출 기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노화를 조금이라도 더디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어떤 일이든 은퇴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70대는 사회생활을 멈추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운동 기능이나 뇌 기능이 단번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그저 출퇴근만 해도 그리고 업무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몸과 뇌를 계속 써왔는데 퇴직 후엔 이 모든 자극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퇴직 후에 뭘 할지 생각해 놓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기운이 빠지고 늙어갈 수 있습니다. 전두엽 노화도 가속화돼서 의욕이 사라지고 매사에 귀찮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일하는 게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나가노현 사례를 보면 예전에는 평균 수명 순위가 낮았는데 언젠가부터 고령자 취업률이 일본 내에서 가장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도 전국 최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을 계속한다는 건 활동량도 그만큼 유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신체와 뇌가 늙는 속도를 훨씬 늦추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든 뒤에는 젊을 때처럼 효율과 돈만 쫓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가치 중심으로 일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자주 쬐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막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밝은 빛을 받으면 더 많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분과 행복감, 의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민이 있어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면 왠지 기분이 밝아지는 게 세로토닌 작용 때문이죠.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낮에 잠깐 산책하거나 장을 보러 나가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낮에 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불면증이나 우울감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70대라면 아주 격렬한 운동보다 느슨하게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게 낫다고 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산책이나 물속 걷기 같은 부하가 적은 운동이 좋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사소한 습관도 운동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계단 내려가는 동작이 근력이 떨어지면 어려워지는데 이걸 자주 연습하면 다리 힘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음식은 너무 절제하기보다는 맛있는 걸 먹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오히려 면역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합니다. 굳이 중병이 있어서 식사 제한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요산 수치에만 지나치게 얽매여 먹고 싶은 걸 다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것이 70대 이후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만큼은 혼술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혼자서 조용히 책만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활동이 전두엽 기능 유지에 훨씬 좋다는 점도 짚어줍니다. 굳이 수다쟁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주변 사람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찾으라는 거죠. 혼자 독서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배우고 토론하는 쪽이 훨씬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요즘은 SNS를 활용해도 가능하니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와다 히데키의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다에서 전해주는 핵심 내용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요즘은 감속 노화라는 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누구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로 노년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은 타고난 유전이 30% 정도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60대나 70대라 해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이 기회에 고쳐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60세 전후로 은퇴를 해도 20에서 30년의 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60세는 인생 이막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상에 꼭 필요한 식사, 수면, 목욕 같은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약 10시간이 자유롭게 남고 이 상태로 20년을 계산하면 7만 3천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생깁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일해온 노동시간이 약 7만 6천 시간이니 젊은 시절에 일했던 시간과 맞먹는 자유시간이 이제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가 황금비드로 물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혹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각자의 멋진 인생 이막을 위해 함께 힘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